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큰 그 빌딩이 아니고 조그만 집합건물에서의 직접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의사항들이 좀 많으셔서 제가 하나 좀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가지고 선택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때 각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관리단 집회에서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위원회 의결 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내용 증명을 갖다가 어떻게 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선택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직접 관리 부분인데요. 제가 앞에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면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큰 빌딩 같은 경우는 관리업체 있죠. 아파트 많이 관리하고 집합 건물을 많이 관리하는 관리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공고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집합 건물이 조그만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집합 건물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죠. 수수료가 더 비쌀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 직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직접 관리를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노무 관리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파견 근로자, 도급 근로자, 용역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큰 건물에서도 우리가 도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 관리단과 도급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도급 계약을 맺은 어떤 특정한 어떤 관리업체랑 맺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은 도급 근로자이기 때문에 관리단에 있는 직원은 아닌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단의 상시 근로자다 아니다라고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조그만 빌딩에서 여러분들을 하실 때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 아니냐 하는 건데, 상시 근로자에 제외되는 사항이 아까 파견 근로자, 도급 근로자, 용역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는 동거하는 친족의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인원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를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운영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상시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데, 근데 외부의 인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친족까지도 다 근로자로 다 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대표이사 등과 같은 등기 임원들은 근로자가 아닌 거죠. 그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인 이상의 근로자이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어떤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산수당도 있어야 되고 각종 수당들이 굉장히 5인 이상일 때는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건물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되도록이면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상시 근로자를 이렇게 세팅을 잘 하시고, 만약에 꼭 이렇게 외부에다 근로자를 더 뽑아야 된다면 뭘로 돌린다? 파견 근로자나 도급이나 용역 근로자로 돌리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5인 지금 미만일 때 보통 우리가 혜택들이 좀 있죠. 연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종 휴가들 있죠. 휴가들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시간 제한도 보통은 좀 없고,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근로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휴업수당 이런 것들이 지금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근데 그 각종 여러분들 장점들이 있습니다. 상식 근로자 5인 미만일 때. 근데 반드시 또 상식 근로자든 아니든 간에 5인 이상이든 아니든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있습니다. 직영으로 관리를 하실 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사항이죠. 그거 반드시 지키셔야 되죠. 두 번째 뭔가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퇴직금 지급은 반드시 이것도 준수해야 되고, 또 주유수당이 있죠. 일주일에서 하루는 주유수당이 있죠. 그 다음에 4대 보험 가입, 이것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런 것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리고 휴게 시간은 8시간 근무할 때 1시간 휴게 시간을 주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가시고, 그 외에 있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노무사한테 그 문을 두들겨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빌딩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질문들이 와서 조그만 빌딩에서요. 조그만 빌딩입니다. 그 집합 건물로 되어 있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이제 외부 관리 업체를 통해서 하니까 너무 비용이 비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직접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다만 그런 거 하실 때 관리위원회나 관리인 리스크가 좀, 그러니까 크지는 않는데,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모르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잘 해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게 그 근로자분들하고 또 관리단하고 싸우면서 있죠.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또 질문 사항들 중에 다양한 질문들이 왔었습니다. 생활은 숙박시설에서의 각종 분쟁들에 있어 운영사들끼리의 분쟁으로 인해서 관리단이 그 가운데에 끼어가지고 오히려 서로 공용 부분을 침해한다 어떻다 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가 저도 드러내게 하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떤 분들은 관리비 부분 또는 관리단 집회 관련돼 가지고 각종 또 관리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의결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구체적인 부분, 또 오늘도 좀 여러분들이 큰 틀을 한번 잡아보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헌법과 이게 법률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거는 맞아요.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관리위원회에서 안건에서 어떤 분들은 동의하고 어떤 분들은 부동의하시고, 집회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본질이 존재할까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제가 보면 이게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게 광고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물이 있는데, 이 물통은 여기에 담긴 이 물통은 있죠. 물을 담을 수 있는 본질이 있죠. 물을 담는 그릇이 되게서 이게 물통인 거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볼펜이 있으면 이 볼펜은 이게 어떤 것을 메모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죠. 이게 이제 본질이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본질에 맞춰서 원래 우리는 설계를 하고 그 본질에 맞춰 설계한 대로 그 본질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낳게 되고 낳았을 때 낳자마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낳자마자 어떤 직업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까요? 본질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간호사로 간다. 이 친구는 어떤 관리소장 임무로 간다. 아니면 이 친구는 어떤 선박 운항사로 간다. 이런 것들 각종 있죠.
이게 딱 정해져 있겠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본질 정해져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다른 우리가 여타 도구들하고 달리, 이 동물들과 달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게 본질이 지금 태어나자마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존재로서의 그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 본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찾아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꿈을 찾아 나간다 이런 말이 그 본질, 본인만의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선택이 옳은지, 옳은 선택인지 보다는 있죠. 각자가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본질을. 그래서 그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는 볼 때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내 능력을 찾아간다면, 자아성찰을 좀 해서 내 스스로가 찾아간다면 무엇이 있죠? 자신을 위해서, 자아성찰을 위해서, 그리고 공익적인 그 사람들의 좀 좋은 그 방향인지는 스스로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누군가에게 이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는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이 옳다 그러다는 이야기는 좀 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그 본질이 딱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사람은 본질을 찾아가는 그 과정인 것 같고, 본인이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어떤 또 꼬치를 비유한다면 어떤 꽃으로 만들어 가느냐는 본인의 선택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자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질문들이 보면 아까처럼 뭐 각 운영사별로 많이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관리단의 관리위원회나 관리인들 입장에서 난감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각 운영사 분들을 있죠. 법률적인 잣대를 바로 대지 마시고요. 그게 상당히 이렇게 되면 법적인 소송까지 밖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각 운영사별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왜 싸우는지 자기들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짜에 그 만나서 이 각 운영사별로 만나고,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의 필요한 대표분들이 같이 이렇게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중립인데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져가다 보면 이게 깨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당부드리는 겁니다. 특히 그 생활은 숙박시설에서 제가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각 운영사가 4군데 이렇게 있다, 아니 또 4군데 있는데 한 2군데 3군데에서 막 자기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져. 뭐 때문에 싸웁니까? 공용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워. 서로 막 싸우거든요. 뭐가 법이 맞다 안 맞다 싸우는데, 그걸 또 법률을 가지고 어떤 또 자문을 구하고 서로 막 그래. 서로 막 법률에 뭐 자문가, 내가 맞다 변호사분들은 그 잣대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의 안목을 가지고 막 설명을 하거든. 그럼 또 싸우면서, 그럼 결국에는 이게 재판 가고 뭐가 도움이 됩니까? 영업하는데, 그리고 건물 전체 관리 보존하는데, 소유자분들의 수익금 주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들어가는 걸 했잖아요. 우리는 본질은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게 관리인과 관리위원 중립적인 자세, 누구에 속해야 되지는 안 돼요.
설령 어떤 분들은 어떤 운영사에 속하고 뭐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벗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관리나 관리위원분들이. 근데 거기에 속해가 일종의 어떤 한쪽에 일방적으로 또 의견을 개진하고 이러다 보면 또 싸우거든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항상 그래서 관리위원회와 관리인 감사분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중립적으로 딱 해서 모이도록 해서 있죠. 충분히 한쪽 상대방의 운영사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십시오. 막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듣고 또 그 다음에 이쪽 상대편을 듣고 그래서 조율을 할 수 있죠. 서로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부분은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여러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이 비슷비슷해요. 보면 소유주분들하고 또 관리인하고 또는 관리위원들하고 또 싸우는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볼 겁니다. 스스로 내 능력의 가치를 찾아가는 거면 내가 잘못한 거는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면 내 잘못한 거는 인정하고 내가 고쳐나가야 될 거 잘못된 부분은 법률적으로 내 지식이 없어서 뭘 잘못해서 과거에 잘못한 게 있다면 인정을 하는 속에서 내가 훨씬 더 자아 성찰이 되고 내가 더 능력을 찾아나가고 잘못된 판단했던 거는 내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성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한테 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한테 뭐 돋보이기 위해서 이거는 자기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남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좀 보셔가지고 그런 어떤 각종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싸우고 이런 게 있으시면 싸우지 말고 토론을 하되 무엇이 내가 혹시 잘못된 점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그만 빌딩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 질문들이 꽤 있어서 아까 상식 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좀 좋겠다는 거죠. 꼬마 빌딩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관리비를 좀 아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틀은 반드시 가지고 하시면서 좀 더 상세한 부분을 모르는 부분은 노무사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선택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라는 옳은 것인가 이 부분이 본질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존재가 본질을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자기 직업이 정해져 있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가 지금부터라도 스스로가 자아 성찰을 하고 잘못된 건 스스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화해할 건 하고 그래서 관리단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서 서서히 본질을 만들어가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느냐는 겁니다. 장미꽃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안 좋은 썩은 나무로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안 하는 게 좀 좋고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